자, 2026년 운송이랑 항공산업,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한 세상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거시경제부터 개별 기업까지 한 번에 싹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끊는 비행기 티켓, 또 매일 시키는 택배, 이 모든 가격이 사실은 단 하나,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바로 그 큰 그림, 거시경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운송이나 항공산업을 알려면요, 이 산업들이라는 배가 떠다니는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의 흐름부터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6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 과연 뭘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비 효과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텐데요.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1.0 시절에는 경기가 한창 좋았잖아요. 근데 2025년은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 무역 갈등까지 다시 불붙는다? 그럼 달러 가치는 잠깐 반짝 올렸다가 길게 보면 약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값, 유가죠. 다행히도 2026년에는 유가가 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항공사나 해운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경제의 파도가 구체적으로 각 운송 분야에는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산업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또 분야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항공업계를 볼까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여객, 특히 장거리 여행 수요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항공 화물은요? 무역 갈등에다가 요즘은 배로 보내는 게 훨씬 싸지면서 말 그대로 난기류를 만난 상황입니다. 바다 상황도 비슷합니다. 컨테이너선 시장은요, 팬데믹 때 일단 주문하고 보자 했던 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 과잉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배를 폐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반면에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이 PCTC, 자동차 운반선 시장은요, 지금 그야말로 순풍의 돛단격,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공산업에는 이렇게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아주 무섭게 성장하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RO, 그러니까 항공기 정비 시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비행기가 한 대라도 하늘을 나는 한 정비는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이 MRO 시장을 좀 더 뜯어보면요. 와, 엔진 정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사업인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곳은 맑고 어떤 곳은 폭풍우가 치는 시장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기회를 제대로 잡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승자들의 전략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2026년을 향해서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 한 단어로 요약하면 프리미엄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좌석을 꽉꽉 채우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행 경험, 그 질을 높이는데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거죠. 이 전략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더 비싸고 편한 좌석을 새로 만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석은 좌석을 하나 더 넣어서 배열을 더 빽빽하게 만들고 있어요. 옆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영리한 전략으로 주요 기종의 전체 좌석 수를 8%나 늘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가 항공사들이랑 피 터지게 경쟁할 필요가 없는 노선, 그러니까 델타항공과 손잡고 꽉 잡고 있는 미주나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진짜 돈이 되는 곳이거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전략은 똑똑한 다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추세가 보이죠?
예전에는 현대나 기아차 물량에 많이 의존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회사, 그러니까 비계열 고객사들의 물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정 자동차 회사 하나가 휘청거려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체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포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고객을 계속 늘려서 2030년에는 매출 4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4년 전망치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2026년 운송, 항공산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라는 거시적인 역풍이 계속 불어올 겁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둘째, 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해질 겁니다. 항공여객이나 자동차 운반선처럼 잘 나가는 곳이 있는 반면 항공 화물이나 컨테이너선처럼 힘든 곳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기는 기업들은 프리미엄화나 다각화 같은 확실한 자기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2026년은요, 가만히 있어도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해는 절대 아닐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옥석 가르기가 본격화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무역풍이 계속 부는 시대에 단순히 덩치만 큰 기업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방향을 트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구명 대목이 아닐까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